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50층 높이에서 바라본 도시는 마치 정교한 모형처럼 작아 보이죠. 이곳 회장실 주인인 최정우 회장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계열사 임원진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4시에는 새로운 투자건 검토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김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정을 브리핑했어요. 그는 최 회장과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믿을 만한 파트너였죠.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백화점 사업부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명품관 매출이 특히 좋았고요. 그렇군. 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업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민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회사 일은 잘하고 있고?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업무는 성실히 처리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동료들과의 모임도 거의 참석하지 않으시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 민수는 올해 44살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 업무도 훌륭히 처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여성들과 만나보라고 권해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혼자 사는 게 정상인가?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요즘 시대에는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김 비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었어. 내가 민수 나이일 때는 벌써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는데.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벌써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텐데. 김 비서는 조용히 차를 따라들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도 분명 때가 되면 좋은 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가? 하지만 민수 녀석은 워낙 내성적이라서 말이야. 회사 일에만 파묻혀 지내니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을 거고. 최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민수가 결혼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죠.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이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재산과 사업체들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민수가 능력 있는 후계자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민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봐야겠어. 최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저녁이나 함께 하면서. 좋은 생각이십니다. 상무님도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오후 회의들이 끝나고 저녁 무렵 최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그는 민수와의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돌려서 말하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랐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금요일 저녁, 최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2층 거실의 대형 소파에 앉아 저녁 식사를 마친 최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저택에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아들과 이야기나 좀 하고 싶어서 그랬다. 최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서 회사 일이 좀 많긴 해요. 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4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죠.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신랑감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혼자 지내는 걸까요? 민수야, 아버지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너 결혼 생각은 없니?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44살인데 아직도 혼자 살고 있잖아.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민수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회사 일은 핑계야. 시간은 만들기 나름이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평생 혼자 살 생각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지연 씨. 네, 저도 오늘 좋았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봬요. 최 회장은 아들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 이름이 낯설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오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와 통화했니? 민수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실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명품관에서 일하는 매니저예요. 이름은 지연이고.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쯤 명품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멋진 분이에요. 명품관? 최 회장이 되물었어요. 우리 백화점 명품관 말이야?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쇼핑하러 갔는데 지연 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그때부터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최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민수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거야? 최 회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최 회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벌써? 너무 성급한가요? 하지만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상냥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 주거든요. 최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드디어 결혼 생각을 한다니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지연이라는 분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니?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민수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에요. 최 회장은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는 몇 살이야? 31살이에요. 저보다 13살 어리죠. 최 회장은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미소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았고 포즈도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다고 했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고 있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최 회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민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최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경제 서적들과 회사 관련 자료들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지연의 사진을 캡처해 놓았거든요. 사진 속 여성을 보면 볼수록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 세련된 스타일링, 그리고 계산된 듯한 미소까지 뭔가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회장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이상해.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연의 메이크업은 완벽했지만 지나치게 진했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과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착용한 액세서리들이 눈에 띄었어요. 명품 브랜드들이었지만 명품관 매니저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지연의 손목에 찬 시계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최소 몇 천만 원은 하는 명품 시계였죠. 명품관 매니저가 그런 시계를 찰 수 있을까요? 김 비서를 불러야겠어. 최 회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늦은 시간에 부르셔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요? 최 회장은 휴대폰 화면을 김 비서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자예요. 우리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김 비서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분이 우리 명품관 직원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명품관 매니저들 중에 이렇게 젊고 화려한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중년 여성분들이거든요. 최 회장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백화점 인사팀에 연락해서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명품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명품관 위치도 자세히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건가요? 글쎄요. 최 회장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최 회장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정으로 민수를 사랑하는 여자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노리는 듯한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최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여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무님께서는 워낙 진실한 분이시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죠.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최 회장은 젊은 시절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초기에 믿었던 파트너가 배신했던 일, 선의로 도왔던 사람이 뒤통수를 쳤던 일들.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의 악한 면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최 회장이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어요. 김 비서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무님이 대기업 후계자라는 걸 안다면 민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아마도요. 상무님께서는 숨기려 하지 않으시니까요. 최 회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만약 지연이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민수가 큰 상처를 받을 게 뻔했습니다. 내일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죠. 그리고 최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직접 확인이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 회장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명품관에 가서 이 여자를 직접 만나보는 거죠. 토요일 아침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 비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백화점 명품관에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전체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이름은 찾을 수 없었어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명품관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현재 근무하는 매니저는 모두 5명인데 전부 40대 이상의 경력직 여성들입니다. 역시 수상했어.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요? 그건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무님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죠.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김 비서, 혹시 명품관 청소업체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청소업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직접 가서 그 여자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김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할 게 뭐 있어요? 청소부로 변장해서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김 비서, 우리 아들이 속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김 비서는 최 회장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심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업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7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소부 복장을 준비해야 했고 명품관의 구조도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 언제 나타나는지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후에 김 비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청소업체 정보와 함께 명품관 도면까지 가져왔어요. 회장님, 청소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합니다. 유리창 청소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해요. 그럼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적당하겠군. 최 회장이 도면을 펼쳐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들켜도 할아버지가 손자 며느리를 궁금해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김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회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청소부 유니폼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들도 준비해야겠네요. 고마워요, 김 비서. 그런데 혹시 민수가 내일 명품관에 갈 예정은 없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일정을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최 회장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명품관은 백화점 지하 1층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대형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유리창 밖에서 청소를 하면 안쪽 상황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정말 그곳에 나타날까요? 최 회장이 의문을 표했어요. 분명 나타날 겁니다. 상무님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겠군.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가봅시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지연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민수를 속이고 있다면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최 회장은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기른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일 직접 지연을 보면 그녀의 정체가 더 명확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험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최 회장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쁜 여자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최 회장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백화점 지하 1층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김 비서가 준비해준 유리창 청소 도구들을 든 그는 명품관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명품관은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대형 유리창 너머로 값비싼 핸드백과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 회장은 청소 도구를 준비하며 안쪽을 살펴봤어요. 저기 있군. 최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서 지연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으며 화려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도 있었어요. 최 회장은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면서 지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와 고객들과 대화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거만하고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고객이 나타나면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최 회장이 의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최 회장은 지연의 더 많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나이 든 남성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친절했어요. 손짓 발짓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었고 말투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11시경 지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 회장은 더욱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고 목소리도 낮아졌어요.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모양을 보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은밀해 보였어요. 수상하군. 최 회장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명품관을 나섰어요. 최 회장은 청소를 멈추고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하면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 유리창 청소를 하며 지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1시경 지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모습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점심 전에는 없던 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최 회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고가의 보석이었습니다. 명품관 직원이 점심시간에 그런 목걸이를 살 수 있을까? 최 회장이 의아해했어요. 오후 2시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은 깜짝 놀라며 모자를 더욱 깊숙이 눌렀었어요. 아들에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민수와 지연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뭔가 계산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의 손짓이 유독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민수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최 회장이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지연이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뭔가를 간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어요. 지연은 그 카드를 받으며 민수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서 돈을 받고 있는 건가?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최 회장은 더욱 집중해서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준 카드를 가방에 넣고 주변을 살피며 수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최 회장은 청소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지연을 관찰한 결과 그녀가 단순한 명품관 직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했습니다. 김 비서 확실해졌어요. 그 여자는 뭔가 꾸미고 있어요. 수요일 오전 최 회장은 다시 청소부 복장을 하고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명품관에 도착한 최 회장은 평소와 같이 유리창 청소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이미 매장에 와 있었고 다른 직원과 함께 진열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청소를 하던 중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청소용 비눗물이 담긴 양동이를 옮기다가 그만 발에 걸려 넘어뜨리고 만 거예요. 비눗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명품관 입구 근처에 진열된 핸드백 몇 개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최 회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가방들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가방 하나가 당신 월급의 몇 배인지 알아요? 지연은 황급히 핸드백들을 확인하며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양 필사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달려왔지만 지연은 그들을 밀어내며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아, 저기서 지연이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못해. 최 회장은 지연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녀의 말투가 갑자기 거칠어졌고 행동도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고객들 앞에서 보여주던 상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하네. 최 회장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품관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연은 계속해서 핸드백을 닦으며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 중년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가방들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지연이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 중년 여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최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매장에서는 연차가 높은 직원이 신입 직원을 지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지연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다른 고객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한 듯 표정을 바꿨어요.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고객님들.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곧 정리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어요. 그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최 회장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최 회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고객들이 지나간 후 다시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조심해요. 지연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중년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 회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의문이 들었어요. 지연이 마치 그곳의 책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김 비서의 조사에 따르면 명품관에는 김지연이라는 직원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거지? 최 회장이 속으로 궁금해했어요. 지연은 핸드백 정리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과 수첩들이 놓여 있었어요. 일반적인 매장 직원의 책상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지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분은 완전히 믿고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지연의 통화 내용을 더 자세히 들으려 했지만 그녀가 목소리를 너무 낮춰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계획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연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동이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최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민수를 속이고 있으며 어떤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김 비서와 함께 서재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연의 사진과 명품관 도면, 그리고 최 회장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적은 메모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틀간 관찰하신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여자는 분명히 수상합니다. 김 비서가 메모를 읽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오늘 사고가 났을 때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 직원이라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이상하고요.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 비서, 혹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이 여자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사실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 씨와 관련된 건데, 최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지연 씨가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내실 수 있으실까요? 최 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니 이것도 그녀의 계획 중 하나일까요?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토요일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빠르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녀의 정체를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좋다. 토요일 저녁에 만나자.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지연 씨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은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토요일에 그 여자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 여자가 회장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봅시다. 최 회장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리고 사립탐정도 빨리 고용하세요. 토요일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요. 김 비서가 전화를 걸어 사립탐정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경험이 풍부한 탐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탐정 이 씨는 이런 사건에 매우 능숙하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고 하네요. 결혼 사기? 최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요즘 부유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든 독신남이나 상속자들이 주요 타겟이라고 하더군요. 최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민수가 완전히 그들의 타겟이 된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조사해 봐야죠. 그날 저녁 최 회장은 혼자 집에서 민수와 지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지연이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민수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최 회장이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사립탐정 이 씨는 지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녁 이 탐정이 최 회장을 찾아왔을 때 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의 실명은 김지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품관 직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사람인가요?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중개업체가 아니라 탐정이 말을 망설였어요. 뭔가요?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한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토요일 오후 최 회장은 이 탐정이 가져온 추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회장님, 이 김지연이라는 여자는 지난 3년간
최소 5명의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두 부유한 집의 아들들이거나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죠. 최 회장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지연이 다양한 남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남성들은 모두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 준비 비용으로 2억 원을 줬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지연이 사라졌어요. 또 다른 사람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민수도 상무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자에게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민수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상무님께서 지난 한 달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여행 예약 등 총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최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도 한 달에 말이야. 이 탐정이 또 다른 정보를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여자가 속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남성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투입해서 접근시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무님께서 그 카페에 자주 간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최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진한 아들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에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식사에서 이 여자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탐정이 조언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최 회장은 민수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이미 지연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가자 두 사람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아버지 소개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지연 씨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지연입니다. 민수 씨에게 항상 좋은 말씀만 들었어요. 최 회장은 지연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수가 항상 지연 씨 이야기만 하더군요. 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지연이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찬이에요. 그런데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나요? 저는 명품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어느 백화점 명품관인가요? 아, 그게. 지연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서요. 최 회장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 회장은 지연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교양 있는 여성처럼 행동했지만 가끔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자 지연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을 타서 최 회장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지연 씨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했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지연 씨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적 있나?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사실 지연 씨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조금 도와드렸어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지연 씨 동생 학비도.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최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비는 얼마나? 2,000만 원이요. 의대 등록금이라고 해서. 바로 그때 지연이 돌아왔어요. 최 회장은 표정을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최 회장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힘드시겠어요. 어떤 병이신가요? 암이에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최 회장은 지연의 연기력에 놀랐어요. 정말 진짜 같았거든요. 만약 자신이 미리 조사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속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의대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부담이 되어서.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의대 등록금이 비싸죠. 어느 대학인가요? 지연이 또 잠깐 머뭇거렸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최 회장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민수 씨와 정말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연 씨, 물론 아직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회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최 회장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한데 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지연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 회장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사실 어머니 수술비와 동생 학비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까지 합치면. 지연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1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1억 원? 너무 큰 금액이죠?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수술이 시급해서 만약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최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억 원.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큰 돈이네요. 죄송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지연이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최 회장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회장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요일 오전 최 회장은 이 탐정과 김 비서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식사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어요. 탐정님, 김지연이 말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최 회장이 물어봤어요. 네, 밤새 조사했습니다. 이 탐정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암투병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의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 졸업생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역시 모든 게 거짓말이었군요. 최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조직이 현재 여러 명의 남성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김지연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있고 각자 다른 타겟을 맡고 있어요.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상무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최소 10명의 남성이 이들에게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민수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회장님, 하지만 더 늦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최 회장은 깊이 생각했어요. 물론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기단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수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순진한 아들이 이런 치밀한 사기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최 회장이 물어봤어요. 이 탐정이 제안했습니다. 김지연을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도망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녹음기나 녹화 장비를 이용해서 자백을 받는 거죠.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탐정이 말했어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저예요. 어제 식사 잘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어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정말요? 언제 만날까요? 지금 당장도 괜찮아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죠. 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최 회장은 미리 준비한 장소를 말했어요. 우리 회사 근처 호텔 카페로 오세요. 거기가 조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은 이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준비해 주세요. 1시간 후에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녹음 장비와 카메라 모두 준비했어요. 최 회장은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호텔 카페에 도착한 최 회장은 이 탐정과 함께 지연을 기다렸어요. 탐정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 회장은 소형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지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고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셨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최 회장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지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도움 말씀 정말 고려해 주실 건가요? 최 회장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지연의 표정에 잠깐 경계심이 스쳤어요. 최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가족을 도와드리려면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가요? 지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 삼성서울병원이요. 삼성서울병원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병원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도와드리려면 확실해야 하지 않겠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지연은 불안해하며 대답했어요. 김영수 교수님이에요. 최 회장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럼 지금 병원에 확인해 볼까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교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김지연 씨 어머니가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요. 최 회장이 전화를 걸려는 척했어요. 지연이 황급히 손을 뻗어 최 회장의 휴대폰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머니께서 개인정보 노출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이 탐정이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이제 그만하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최 회장은 자료를 지연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연이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그녀가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들과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지난 3년간 저질러온 사기 행각의 증거입니다. 최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지연 씨, 아니 정확히는 결혼 사기단의 일원인 당신 말이에요.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직도 발 뺄 거예요? 최 회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서예요. 완전히 건강하시더군요. 암은커녕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어요.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동생의 졸업증명서예요. 의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 경영학과 졸업이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더군요. 최 회장이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지연은 이제 완전히 관념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당신이 우리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 민수에게 왜 접근했는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연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의 상냥한 톤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하지만 확신한 건 당신이 1억 원을 요구했을 때부터예요. 지연이 비웃듯 웃었어요. 역시 오래 사업을 하신 분이시네요. 쉽게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인정하는 거군요? 인정할 수밖에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최 회장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할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최 회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누구고 어떻게 우리 민수를 노린 건지. 지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순수하고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죠.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조직이라고요?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가 따로 있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각각 다른 타겟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최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타겟이 된 건가요? 상무님은 유명하잖아요. 대기업 후계자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남성. 더 완벽한 타겟이 어디 있겠어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상무님이 자주 가는 카페를 파악하고 취향도 조사했어요. 책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최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처음 만남부터가 모두 네, 연출이었어요. 상무님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일부러 같은 책을 읽으면서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민수에게서 얼마나 가져간 거예요? 지연이 잠시 계산하는 듯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3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 명목으로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식사비, 선물비 등등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5천만 원. 최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상무님은 정말 순진하세요. 다른 타겟들보다 훨씬 쉬웠어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최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갖고 놀았다는 거군요. 놀았다기보다는 비즈니스였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비즈니스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의 감정을 갖고 노는 게 비즈니스예요? 지연은 태연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럼 민수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더 쉬웠고요.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활동 중인 케이스만 10개 정도요. 이미 끝난 케이스들까지 합치면 30개 정도 될 것 같네요. 30개. 최 회장이 경악했어요. 네, 저희 조직이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정도. 그럼 총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십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이 조직적인 범죄의 규모에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 범죄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최 회장이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들켰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갖고 놀았어요. 그건 상무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지연이 무책임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지연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지연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뭐요? 민수에게 조금이라도 진짜 감정이 있었나요?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기였어요. 그 순간 최 회장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최 회장이 뒤를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최 회장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민수를 보자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셔. 지연이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지연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이 자리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수야, 앉아라.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민수가 자리에 앉자 최 회장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연의 정체, 사기 조직의 존재, 그리고 민수가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민수가 힘겹게 물었어요. 네, 아드님. 죄송합니다. 이 탐정이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수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지연이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들, 사기 행각의 증거들, 그리고 거짓 신상 정보들. 지연 씨,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연기를 시도했어요. 민수야, 믿지 마.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연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진짜 마음이 있었나요? 지연은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피했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후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기였어요. 당신이 대기업 후계자니까 접근한 거예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지연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네, 그래요. 일종의 업무였죠. 지연이 무정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모든 게 우스웠겠네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해주세요.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우스웠어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최 회장은 급히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요. 최 회장이 지연을 불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조직도 모두 잡힐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충분히 있어요. 최 회장이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녹음기에 당신이 자백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요. 최 회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사기 조직의 존재, 피해자 수, 총 피해 금액까지 모든 것을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요.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게 합법적인 증거가 될까요?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물론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 정도면 수사 시작하기에는 충분해요. 이 탐정이 말했어요. 더구나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지연은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봤어요. 도망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최 회장이 말했어요. 이미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연락해뒀어요. 그때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 민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제가 당신에게 준 돈, 정말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로 쓴 게 아니라면 어디에 쓴 거예요?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조직에 상납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제 생활비로.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럼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저를 이용한 거네요.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지연이 변명처럼 말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서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최 회장은 아들이 무슨 행동을 할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연을 때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연은 민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 진심이 당신에게는 그저 이용할 도구에 불과했군요. 민수 씨, 지연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심이 아닌 말들이잖아요. 민수는 지연에게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최 회장은 울컥했어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그때 지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모든 사람이 놀라 지연을 바라봤어요. 저도 살아야 했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연기인가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지연에게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바로 그때 호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최 회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경찰에 인계해 주세요. 최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말했어요. 지연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카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최 회장은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민수야.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 정말 바보였나요? 아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쉽게 속았잖아요. 한 달 동안 완전히 속았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민수야, 그건 내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잘못이 아니라 장점이야. 장점이라고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사람을 믿을 줄 아는 건 분명 장점이야.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만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동안 회사에 안 나가도 될까요?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다, 민수야. 필요한 만큼 쉬어라. 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어요.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들, 함께 갔던 여행지의 기념품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걱정되어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최 회장은 일찍 출근해서 이 탐정을 만났어요. 어제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이 탐정이 보고했어요. 김지영과 그녀가 속한 조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지연이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지연이 협조한다면 더 빨라질 거예요. 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무님은 어떠세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무리도 아니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 회장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민수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지.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민수의 모습을 본 최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아들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러면 안 돼. 몸부터 챙겨야지. 아버지. 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 정말 바보 같아요. 또 그런 소리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뻔했잖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우연히 만난 것도 그렇고, 제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것도 그렇고. 최 회장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그때는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 걸 못 본 거야. 당연한 일이야. 사랑.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느낀 건 사랑이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저 업무였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구나. 네,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상대방에게는 그저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최 회장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울어도 돼, 민수야. 참지 마. 그제서야 민수가 아버지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민수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믿기가 너무 무서워요. 최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돼.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아버지가 보장해 줄게. 그날 저녁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했지만 적어도 방에서 나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점차 회사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이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김지영과 그녀가 속한 사기 조직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이 탐정이 말했어요. 총 12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고 30여 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어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총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어요. 정말 큰 조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네요. 네, 상무님 덕분에 큰 사기 조직을 잡을 수 있었어요. 경찰에서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민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면 분명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최 회장은 민수에게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민수의 눈에 처음으로 밝은 빛이 돌았어요. 그래. 내일이 계기가 되어서 30여 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제가 당한 일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네요. 물론이야.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야. 아버지,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헤쳐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최 회장은 아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민수는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어요. 회사 일에도 열심히 매진하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예전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성이 책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책을 주워 주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잠깐 경직되었어요. 지영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상대방의 미소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책 재미있나요? 여성이 민수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겁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꽤 재미있어요. 추천해 드릴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조금 더 신중했습니다. 성급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갈 생각이에요. 최 회장은 아들의 말에 안심했어요. 예전처럼 성급하게 빠지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좋겠다. 천천히 진짜 마음을 확인해 가면서 말이야. 네, 아버지.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데?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정. 최 회장은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1년 후 민수는 그때 카페에서 만난 김소영 씨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민수의 재산이나 지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민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최 회장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에 그 힘든 시간들이 결국 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뭘 고마워하니?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진실을 찾아주셔서요. 아버지니까 당연한 일이야. 만약 그때 지연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그날 밤 혼자 남은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민수와 소영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아픈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혜가 된 것이죠.